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론 정리 7번째 시간 이차함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정리를 통해서 실력들을 좀 팍팍 키워가야 되는데, 자, 이차함수 활용에서는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나요? 첫 번째 공부해야 될 것은 이차함수하고 이차 방정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공부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차함수식 딱 써져 있는데, 우리가 뭐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들은 이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고요. 2차 함수의 y에다가 0을 턱 쓰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원래 y인데 y에다 0을 쓰는 순간 는 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곧바로 2차 방정식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2차 함수하고 x축하고의 관계, 즉 y값이 0 되는 그 관계가 바로 2차 방정식 근하고 관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뭐 핵심적인 그런 이론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 이론에서 판별식 D 부분들이 이제 근계수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별식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x축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방정식의 근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게 x축하고 만나는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도 되겠고요. t가 0이다 이렇게 처리되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것은 뭐 2차 함수가 x축에 이제 접합니다, 이렇게 처리되겠고, 0보다 적으면 만나는 점이 없는 거니까 x축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프 모양 형태에 따른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답으로 좀 이렇게 써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뭐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 이론 틀, 뭐 정확하게 좀 학습해서 알아둬야 되겠고, 이런 표현들하고 결국 이제 2차 함수가 돼 있지만 2차 방정식 이론에 해당하는 이제 판별식 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풀이를 좀 진행한다, 이런 항목이니까 이게 이제 뭐 관계가 되는 거니까 뭐 해석을 좀 주어진 어떤 문제에 대해 질문에 따라서 해석을 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학습해야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의 그 다음에 이제 2차 부등식 이런 부분들 좀 알아보는 그런 내용. 자, 2차 함수 최고차가 좀 양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간다라고 했을 때 판별식 당연히 비제곱만의 사이식이 되겠고요. 판별식이 이제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들이 방금 전에 봤듯이 이렇게 좀 결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그래프 모양은 당연히 판별식에 대해서 이제 방금 공부한 대로 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는 0 이렇게 처리되면 와, 요건 뭐가 되죠? y에다가 0을 쓴 거니까 방정식이 되가는 거죠. 방정식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 거니까 당연히 뭐 x축하고 두 점 만나는 거니까 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중근 해가 없습니다, 처리되겠고요.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쭉 그려갔을 때 0보다 큰 쪽이 위쪽, 그러니까 이제 범위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범위 이렇게 표시가 돼가는 부분들, 작다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아래쪽이니까 x 범위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판별식 d가 0인 이런 상태에서 질문 던진다면 0보다 크다 풀려면 여기 이제 접하는 점 알파 빼고 모든 실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곳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해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별 d가 0보다 작아서 그래프가 x축에 붕 떠있는 이런 형태일 때는 0보다 크다, 당연히 모든 실수가 되겠고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부등식도 범위가 이제 자연스럽게 좀 처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와, 이차함수 그래프하고 판별식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그래프 모양이 얼마나 여러 곳에 이제 관여되는지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느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2차 방정식하고 방정식, 그 다음에 부등식, 그 다음에 함수, 요 것들은 어차피 다 똑같은 2차식을 가지고 다루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론들을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문제의 내용들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가장 적합한 해석을 하는 거죠. 문제에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해서 그리고 이제 또 가장 또 효율적인 풀이를 통해서 풀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연습장 펴놓고 지금 이 표처럼 이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표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이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표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연습장에다 직접 그려가면서 이론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예들을 조금 좀 살펴볼까요? 2차 함수 그래프와 부등식 이렇게 됐을 때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는 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축 위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x값의 범위다.
아까 그림에 설명드렸죠. x 위에 있는 이렇게 이제 0보다 큰 값들에 해당하는 그런 범위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fx, gx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뭐 fx가 gx보다 위쪽에 있는 x 값의 범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좀 식을 다 쓰게 되게 되면 이제 방정식 혹은 뭐 부등식 이런 형태가 돼가는 거니까 그에 맞춰서 좀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해놓은 이런 형태의 좀 식을 보게 되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x축하고 2하고 3하고 만나는 이런 형태가 됐을 때 0을 풀어라 그런 얘기는 당연히 이렇게 근 이렇게 처리해 드리는 거였고 0보다 크다 해지면 이제 위쪽 범위가 되가는 거니까 x 범위는 2보다 작다 3보다 크다 이런 형태의 범위가 되겠고 0보다 작은 부분을 하면 2와 3, 4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뭐 절대값 부분들도 풀이가 좀 이제 똑같이 풀이가 된다 그런 모양이라서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건 너무나 쉬운 이야기인데 갑자기 이렇게 제곱은 3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뭐 당황하거든요. 아니 제곱은 3은 물론 당황하지 않겠지만 제곱이 3보다 크다 이런 부분 당황하는데 이런 부분들은요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니까 너무너무나 쉽게 좀 접근이 가능하겠고 사실 제곱하게 됐을 때 뭐 3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그거보다 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점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루트 3보다 크다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오히려 또 낯설어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뭐 살짝 좀 메모해놨으니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첫 번째 게 가장 기본이 돼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범위 표시해가는 이 부분들이 가장 기본이 돼가는 그런 패턴이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겠습니까? 자, 뭐 지금 간단하게 좀 뭐 크다 그러게 되면 뭐 양쪽 범위고 작다 그러면 사이 범위다라고 해서 좀 메모해놨는데 이렇게 해서 좀 실수 없이 좀 빨리빨리 풀자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절대부등식 이런 부분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절대부등식이라고 좀 처리할 텐데 이렇게 항상 성립한다 이런 얘기 너무너무나 또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이론들 알아야 되겠습니다. f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래프 모양을 떠올려서 이렇게 된 그래프 모양이 돼 항상 0보다 큰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판별식 t에서 0보다 작습니다. 이런 부분 당연히 가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좀 크다 이렇게 주어진 식이 돼 있으니까 왠지 판별식도 좀 크다 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거니까 좀 실수 없이 좀 잘 풀 수 있도록 이론적인 좀 해줘야 되겠고요. 그래프 모양이 당연히 아래로 블록되어야 되는 거니까 최고차 계수 부분들도 좀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뭐 최고차가 뭐 항상 0보다 작을 때는 최고차가 음수에다가 또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좀 처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역시 x축하고 만나지 않은 거니까 뭐 풀이 자체는 똑같이 판별식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뭐 최고차 계수만 좀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잊지 말고 이론 정리 정확히 잘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론 정리들을 조금 해드렸는데 뭐 너무너무나 모든 문제 풀이할 때 근간이 돼가는 판별식의 그래프 모양 더 이상 뭐 설명드릴 필요 없이 뭐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다음 2차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론 주고 받으면서 효율적으로 먼저 풀이 진행하려면 당연히 이 표 정리, 뭐 2차 식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뭐 종합 정리라고 보면 되겠죠. 종합 정리라고 보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하나의 항목으로서 풀어갈 때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서 항상 0보다 크다 이런 부분도 이건 출제 빈도가 또 너무너무 높은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항목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특히 이제 실전 문제에서 시험범위 들어갔을 때 지금 이게 체킹한 이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판별식 D0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D0와 관련된 부분들 거의 빠짐없이 출제가 되는 그런 중요한 항목이니까 학습 철저하게 좀 잘 해야 될 그런 이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론 점검하는 예제 몇 문항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x축하고의 관계 이렇게 되어지면 y에다가 0을 이렇게 좀 대입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주어진 식은 더 이상은 함수가 아니고요. 이렇게 k는 일꼴체로 이렇게 되는 2차 방정식이 된다. 이런 항목이 되겠죠. 이때 이제 판별식을 좀 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k-3의 제곱 마이너스 4k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10k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k-1, k-9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에 대해서 판별식을 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구조가 이러죠.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범위 자체는 뭐 k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보다 작다 또는 k 값이 1보다
9보다 크다 이런 범위가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야 되죠. 아이고 두 실근이가 답하겠는데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좀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참수 근이 두 개 된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두 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범위가 되게 되면 이제 근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다음 d가 제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k 값이 1 또는 k 값이 9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됐습니까? 그래프 자체는 뭐 이렇게 접하는 그런 그래프 모양이 되는 거니까 됐고요. 그 다음 d 값이 0보다 작은 그러니까 k 값이 1보다 크고 9보다 작은 이런 범위에서는 만나지 않는다. 뭐 이런 형태로 좀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판별식 뭐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판별식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들을 좀 신경 써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답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모양 이렇게 되는 거니까 x축과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뭐 접한다가 되겠고 만나지 않는다 이런 형태로 좀 판별식에 따라서 답을 써간다라는 사실들 좀 기억해가면 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하고 x축하고의 관계 이걸 뭐 y에다가 0을 쓰게 되면 2차 방정식 이론이 돼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근 개수가 곧 2차 함수하고 x축 사이의 관계가 된다. 이런 항목 정확하게 좀 기억해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2차 함수가 딱 주어져 있는 거죠. k 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곡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2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 이런 이론 들으니까 당연히 판별식을 좀 알아봐야 되는 그런 이론이 되겠죠. 자, 4분의 d를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a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죠.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판별식 d0를 풀어가면 되겠고 정리할 때 이제 k 값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k의 항등식 이런 식으로 처리해라. 뭐 이런 표현들 때문에 출제 빈도가 좀 너무너무나 높은 그런 문제형이 되가는 거죠. 자, k제곱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2ak 빼기가 되니까 a-1k가 되겠고 그 다음에 a제곱도 사라지는 거예요? 와우. a제곱 빼기 a제곱해서 이게 사라질 수 없는데요. 그러면 요 항목만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0이 되겠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a값은 1입니다 라고 풀면 되는 거니까 풀이는 좀 간단히 마무리 되겠습니다. 뭐 어떤 형태로 풀이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2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 해주면 이제 판별식 제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 정리할 때 k값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되어 있으니까 k의 항등식으로 좀 처리해서 살펴달라. 됐습니까? 두 가지 이론이 좀 살짝 좀 결합된 그런 패턴이니까 정확하게 학습 잘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좀 하나 좀 더 알아볼까요?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 사이 거리가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함수가 x축으로 이렇게 만나는데 뭐 우리가 뭐 평상시에 뭐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요 거리 차가 3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주어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x축하고 만난다 라고 되어 있으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는 이꼴 제로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만나는 알파 베타 했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근의 차가 3이다라는 것으로 요 부분들이 해석이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두 근의 차를 언급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에 해당하는 곱셈 공식을 좀 근거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뭐 곱셈 공식 형태하고 좀 관련해서 좀 풀어가면 되겠죠. 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면 9가 되겠고요.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5가 되고 알파 베타가 지금 k가 돼가는 거죠. 그럼 이제 25 마이너스 4k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4k는 25 마이너스 9 해서 16이 되니까 k 값은 3이다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2차 함수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게 이제 x축하고의 관계가 되게 되면 2차 방정식 이론으로 좀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주어진 문제에서도 해석도 두 분의 차가 3인 이런 거로 방정식 이론 형태로 좀 만들어가는 그런 절차. 좀 이론을 좀 주고받으면서 풀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철저하게 학습해서 2차 함수 활용 부분도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예제 몇 개 좀 살펴봤는데 학습하는데 좀 보탬이 되겠죠. 2차 함수 활용 이론 정리 첫 번째 이론 정리 시간 좀 복습 좀 잘 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